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프랜차이즈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견적으로 견적을 주는 프랜차이즈, 두 번째는 고정비가 센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해서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광고비가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매달 지출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들이. 네이버에서 이 PC방 창업이라고 치면 파워링크라 그래서 맨 위에 이제 PC방들이 뜨는데 그게 다 광고거든요. 그게 PC방이 정말 이렇게 시장 자체는 작은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 번 클릭하는데 한 3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뭐 예산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불어서 연예인까지 쓴다, 더 많은 고정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 회사라고 알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 치과를 다녀왔는데, 이 치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많이 눈탱이들 친다고 하잖아요. 그냥 때울 수 있는 거를 뭐 인레이로 치료한다거나, 인레이로 치료할 거를 뭐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셀링을 많이 해서 파는데, 이 눈탱이를 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치과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역세권, 임대료가 굉장히 많은, 고정비가 높은 그런 치과가 되겠죠. 그런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고정비가 센 프랜차이즈도 당연히 한 번 계약할 때 많이 남기려고 하겠죠. 일전에 제가 이 PC방은 물류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이 없으면 망하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한 건 계약할 때마다 많이 남겨야만 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깐깐하게 이거 깎아주고 막 비교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진상이 되는 거죠. 딱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깎아주면서 계약은 하겠죠. 그런데 티가 나지 않는, 이 계약자가 알 수 없는 싼 자재를 쓴다거나, 아니면 뒤로 추가 비용을 더 무리하게 청구를 한다거나, 계약은 이미 하고 내가 착수금 내고 중도금 낸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이제 무리하게 청구한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해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한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의 수익을 인정해주고 적당한 대우를 받아야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 계약을 하는 점주님의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 견적을 보면 개설 수수료라고 따로 측정하지 않잖아요. 아직 견적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받아보시면 프랜차이즈 개설 수수료라 그래서 딱 뭐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측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맹비도 안 받죠. 교육비도 안 받아요. 그게 이제 경쟁이 세니까 다 그런 걸 안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는 뭘로 돈 버냐? 전체적인 견적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견적을 이제 노출하기 싫으니까 대당 견적으로 뭉뚱그려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세세한 견적을 이제 프랜차이즈한테 받았으면은 자기가 뭐 인테리어 하는 지인을 내가 알고 있다, 인테리어는 내가 하면 안 되냐, 간판은 내가 하면 안 되냐, 인터넷으로 보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더 싸게 팔던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기업인데 사실 좋은 기업의 컨디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명심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좋은 매장을 창업하는데 내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 기사를 많이 배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에 기사가 뜨면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가기 마련이거든요. 기사에 이렇게 나면 지금 이게 기회가 아닌가? 뭐 혜택을 뭐 얼만큼 준다던데?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게 기사라 그래서 진짜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다 광고입니다. 돈을 받고 작성을 하는 기사고, 그 기사 내용마저도 이 프랜차이즈 마케팅 팀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 기자는 그걸 좀 보정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다 돈 주고 쓰는 광고 기사, 그러니까 광고 배너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걸러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이제 배달이나 채굴 수익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배달 얘기부터 하면 광고에서도 뭐 배달로 뭐 수익이 더 증대가 됐다, 뭐 영업사원을 만나도 배달 매출이 이제 더해져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은요 바빠서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배달 수익까지 더해줘서 옛날에는 이만큼 벌었던 거 지금 이만큼 법니다 라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제로백도 코로나 때 영업 제한 받았잖아요. 이 PC방이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 저희도 배달을 도입해서
실제로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뺐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 있어서 배달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아셔야 될 거고, 지금도 배달하는 PC방들이 꽤 있어요. 조금 더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매장들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 매장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다. 그 매장이 굉장히 한가하다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배달이라는 거는 매장이 힘들 때 보완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채굴이죠. 채굴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제로 채굴 때문에 수익을 냈고 이제 도움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거는 채굴은 보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PC방이라는 업을 하면서 채굴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한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냥 채굴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래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하락장이잖아요. 이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옛날에 올랐을 때 뺐어야 되는데 지금 막 마이너스 나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코인을 계속 채굴을 돌리면 전기세도 이제 많이 나오죠. 냉난방기도 계속 더 돌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채굴할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싼 거 아니야?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굴을 안 하는 PC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채굴 수익 때문에 PC방 창업이 안정성이 있다거나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업 지원 프로모션 혜택을 어필을 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마케팅 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 말장난이죠. 예를 들어 다 포함해서 총 견적이 3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프로모션 지원해주는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억 견적이 나왔고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하시면 이거 지원해드릴게요. 다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말만 다르게 바꿔서 하는 거죠. 말장난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기업이구나, 더 나에게 혜택을 주는구나,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고, 창업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창업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내가 돈을 더 지불해서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나서 창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견적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갑자기 또 간판 내리라고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갑자기 내 상권에 내가 계약했던 그 브랜드가 또 신규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